원전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원전 내부에서는 1시간마다 1년 기준치 7배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앞바다에서 방사능 우럭이 발견됐고 정부 기준치 3배에 가까운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일본,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본 정부는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바다에 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계속해서 차오르는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면서 방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구성한 저장소 부지의 91% 이상이 방사능 오염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바다에 방류함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2018년도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80% 이상이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했고 2020년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수준은 27%, 나머지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세슘 137과 스트롬튬 90 등 방사성 물질이 퍼지게 됩니다. 생선, 미역, 심지어 소금까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우리가 먹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방사성 물질에 쉽게 피폭되기 때문에 발작, 암, 백혈병, 유전적 돌연변이 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방사능 오염수 마셔도 문제없다, 괜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에는 런던 협약이나 UN 해양법 협약 등이 있습니다. 오염원을 해양으로 방류할 때 사전에 인접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협의도 없이 예상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가장 싸고 손쉬운 해양 방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구에 독을 풀어버리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저장소 증축 등 인류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어 불가피한 긴급사태는 아닌 것이죠. 미국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일대사를 소환해야 합니다. 2017년 일본 정부는 부산에 설치한 소녀상을 문제 삼고 주한대사를 소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있는 대사를 소환해 적극적이고 분명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일본이 초등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한다는 역사 왜곡을 시도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를 귀국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만큼 그에 준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합니다. 2001년 아일랜드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한 영국을 상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정 조치를 받아냈는데요. 잠정 조치란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쉽게 말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주일대사 소환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뒤부터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